예. 세 번째는 지나치게 조용한 참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말이 없으면 정말 난감하죠. 그리고 정말 답답한 건 말이 없는 것도 모자라서 의사 표현도 안 해요. 어떠세요? 오늘 좋으셨어요? 그럼 이게 좋았다는 건지 싫었다는 건지 오늘 기분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네. 자, 이런 분들은 왜 조용하게 있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조용하게 있으려고 하실까? 네, 그런 것들은 사실 그 리더들께서 이분의 이야기들을 조금 개인적으로 들으려고 하거나 그런 좀 시간과 노력을 좀 투자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그 회피하려고 했던 분들을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서 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용한 분들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어렸을 때 기억이 있을 수 있거나 뭐 왜 그냥 발표 불안이나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대학교에 있는 학생상담센터에서 방학 때 특별 프로그램 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발표 불안 같은 거. 네. 이렇게 제거해주고 이러는 집단 상담 이런 프로그램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경험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혹시 일이 있었는지 뭐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한 분들이 두 종류의 스타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원래 내성적이고 내향적이라서 수줍음을 많이 타서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반항적으로 침묵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모임에서 그냥 어떻게든 말 안 할 거야. 네. 근데 보통 우리 교회에서의 모임들 보면은 꼭 이런 모임에서 이렇게 반항하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 얘기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리더들은 속 타죠. 저 사람은. 그리고 또 갑자기 쓸데없는 사명감 불 때 있어요. 내가 저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되게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함부로 달려드시지는 말고요. 자, 사람이 그렇게 막 저항하는 그런 자세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또 놔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저항하는 자세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네, 이분들에게는 질문을 던지되 폐쇄형 질문이 있고 개방형 질문이 있는데 개방형 질문을 던져주셔야 합니다. 자, 개방형 질문이 대체 뭐냐? 또 궁금하실 텐데 육하 원칙으로 시작하는 질문이에요. 네, 근데 이 육하 원칙에서도 왜 그래요? 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무엇 때문에 그랬었어요? 라는 형태로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형태의 질문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엔 한마디 했다면 다음 질문엔 두마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마디를 했다면 그 다음에 세마디를 할 수 있도록.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냥 끝나요. 자,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으세요? 그러면 어떻게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가 뭔가를 이유를 대서 설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어떻게였기 때문에 내가 뭘 행동을 했다라든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반응을 보였다라는 형태로 말을 좀 길게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왜요? 라는 것보다 어떻게요? 뭐가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개방형 질문을 하되 그 질문들을 조금 이야기를 길게 나올 수 있는 형태의 질문들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을 들으시면 소그룹 리더는 그 답을 그냥 만족했다라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렇죠. 오늘 렘브란트 그림을 보니까요. 오늘 그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뭐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러셨어요. 그래도 오늘 그림 보면서 뭐가 딱 집사님한테 딱 와닿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혹시 없으셨어요? 그러면 네, 뭐 저는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을 어디를 가르치고 있나? 뭐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와요. 그게 집사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신 것 같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오늘 집사님이 그림을 보면서 그 사람의 손 모양을 보면서 그 손 모양이 어디를 바라보고 그 손 모양이 바라보는 그 방향이 집사님이 바라보고 싶으셨던 그런 마음이셨군요.
라고 긍정적으로 재구성해 주시는 그런 과정까지 간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성난 참여자입니다. 네, 뭐 성난 참여자. 그러니까 이거 뭐 단순하게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모임에 와서 자꾸 화만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근데 이 뭐 화만 낸다는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화를 내는데. 그러면 화를 내니까 같이 화를 낸다? 아, 그럼 큰일 나죠. 모임이 되겠어요? 모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낸다고 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 화를 내는 거에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든 뭐 가라앉혀야겠다 이거보다는 격려해 주시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아, 오늘 좀 마음이 불편하신가 봐요. 네. 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네. 그날은 그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분에게는 그림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셔서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편안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나 지금 이거 속으로 보기 전에 막 짜증나요. 진짜 오늘 기분 너무 나쁜데.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뭐 그냥 말하기 복잡한데 뭐 그냥 오다 좀 뭔 일이 있었어요. 그러세요. 어떤 일이요? 오는데 어떤 놈이 우리 집 문 앞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소그룹이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뭐 그거 소그룹과 관계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그분에게는 그 문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쓰레기를 자꾸 우리 집 앞에 몰래 버리고 가는 그 도둑놈을 잡아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훅 하고 같이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쓰레기 버리고 나쁜 놈이네. 아니 뭐 상습범이에요? 아니 동네에 CCTV 있고 그런 거 좀 찾아봐야 되겠네. 네, 이런 식으로 그 대화를 받아주시는 거죠. 받아줘서 그 사람의 화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그 사람이 맞는 행동과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 당신의 당한 그런 어려움이 억울함이고 부당함이다 라는 것을 같이 격려하시면서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숨겨진 마음을 잘 만져주셔서 그 소그룹에서 또한 그것도 회복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뭐 쓰레기 버리고 도망간 사람을 잡아야 된다? 이것도 삶의 나눔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건 다 삶의 나눔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으로 진행된다면 훨씬 더 풍성한 소그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